언어 교환, 말은 정말 평범하다.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 말이 왜 평범하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님과 주인, 아,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환경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일상에서 반복이 됩니다. 왜 말이 언어 교환을 통해서 말이 왜 정말 평범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간편하게, 단순하게 또는 짧게, 간략하게 의사 전달을 위해서 너무나 지극히 간단하게 말을 한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표현들,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잘 가, 또 봐, 어디 가? 이런 어떤 아주 간단한 일상의 표현들을 기준으로 볼 때 말이 정말 평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목소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목소리가 허스키한 사람, 아니면 가냘픈 사람, 다양한 목소리와 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말은 보편성을 가진 평범함이 있다. 오늘 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익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어나 문장, 문법 또는 읽기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더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약간 때에 따라서는 지적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말은 그럴 필요까지 없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의 영역을 놓고 보면 보편적인 말, 즉, 정말 평범한 말의 영역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진짜로 자주 쓰는 표현, 자주 쓰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본다거나 설명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외국어를 할지라도 언어 교환을 통해서 그런 훈련이 잘 된다면 충분히 대화와 말을 할 수가 있다. 말을 할 수가 있다. 말은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방향을 잘못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지극히 정말 평범한 말을 배우지 않고 말을 배우다가 갑자기 말이 아닌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말을 채 하지도 못하는데 말의 그 평범한 말조차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마치 그 글이 말인 것처럼 대화 또는 뭐 읽기를 다 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오산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글을 공부하고 난 뒤에도 나중에 진짜로 5년, 10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언어에 관한 지식 예를 들어서 읽기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은 엄청나게 넓고, 그런데 듣기조차도 잘 안 되고, 듣기가 안 되니까 말로 옮겼을 때 뭐 발음도 안 좋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에는 글을 공부하다 판나는, 글을 공부하다, 결국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언어 교환을 할 때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어 교환을 할 때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점입니다. 언어 교환을 할 때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짧고 간편한 표현들을 우리는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야 된다. 그걸 반복해서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배제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로만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언어 교환을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 어떤 글을 나중에 이제 필요악 또는 필수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가지고서 또는 뭐 목소리 소리 글쓰기와 AI를 활용해서 보고서와 서머리 요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글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도 같이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그냥 순수하게 말로만 끝내도 그 상관은 없다. 뭐 반드시 요약이나 그 보고서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기왕이면 조금 언어 어휘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 교환 측면에서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언어 교환을 할 때. 자, 나는 누구와 언어 교환을 하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과 언어를 하는데 거기서 한국어라는 기준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역지사지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언어 교환을 하고 내가 나의 평범한 목소리, 나의 그 일상적인 목소리, 나의 일상적인 대화 수준, 나의 어떤 표현 그런 것으로 그 언어 교환을 통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따라하게 하고 이야기해주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고 또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말로써 뭔가 그 소리로서 말로써 그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따라하면서 뇌에서 그 말을 기억하게 되고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되고 하면 듣기가 향상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발음이 좋아질 거고, 결국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언어 교환을 할 때 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마찬가지로 한국어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말을 가르치는 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어떤 표현,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냥 의사소통의 전부. 그게 말이고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언어 교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쇼츠, 짧은 영상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의외로 그 유튜브 쇼츠는 반복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1분도 안 되는 그 쇼츠 영상을 가지고, 그 어떤 학습이 가능하냐면, 일단 무조건 들을 수 있어요. 무조건 듣고 잘 들리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다. 무조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들으면서 이제 한번 받아쓰기를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을 읽을 수 있고, 자막을 읽으면서 또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쇼츠를. 어떤 주제일 필요 없다.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아무거나 나무꽃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봄이면은 뭐 나비 이런 거를 찍어가면서 나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언어 교환하는 사람과 공유를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영상을 아, 그냥 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마찬가지.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공부하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베트남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1분 정도의 그 영상을 만들어서 주면 그 영상을 활용해서 베트남어로 공부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교환할 때 말은 정말 평범한 거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음,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도움이 된다. 지금은 계속해서 그 언어 교환에 대한 방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언어 교환을 오랫동안 한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AI는 놀랍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안 쓸 수가 없고 효용성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용성이 아주 좋다. 거기다 놓고요. 여기 물 틀어서 씻고 샤워하러 올라가면 되고, 히터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가지고 와서, 네. 요거 틀어야 돼요. 이거, 저기, 슈츠는 올라가서, 저기, 거실 때 한 번만 헹궈줘요. 헹궈서 갖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 위에다가. 다음은 사용자의 원본 텍스트를 다듬고 정도나 일상적인 말하기의 중요성을 담은 주제로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말하기와 언어 교환의 동기 그리고 효과적인 연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주제, 일상적인 말하기는 왜 중요한가?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친구에게 잘 지냈어?라고 인사하거나 손님에게 상품을 설명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말입니다. 말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익숙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말이 바로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예시 표현, 밥 먹었어? 어디가? 잘 가? 또 보자. 이처럼 간단한 말들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말하기부터 시작해야 하나? 언어를 배울 때 흔히 읽기, 문법, 어휘를 먼저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하기 능력은 여보세요? 음, 음,
음, 음, 음. 연락을 해야 돼. 음.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났던 사람 아니야? 우리가 만났던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음, 음. 그러면은 사실 좀 알겠는데 내가 이 네가 그거를 갖다 그 사람하고 민주주의를 살려주고 그 다른 들어야 된다니까 그 손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만 손해가지고 한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손해가지고 무조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담당자 그뭐 해가지고 인수위성을 보내기 그렇게 해야지. 이거가 없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복사를 하고 약관을 복사를 하는 그 공식적인 그게 있단 말이야. 그 이상한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미리 아니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인수위성을 하고 그냥 해달라고 많이 기다리는 건 안 돼. 만약에 안 해주면 내용 증명이라고 이거 보내서 교사적으로 해서 그거 먼저 받고 이걸 거기서 우리가 인수위성을 했을 때 왜냐하면 그게 해당이 없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만약에 이게 해당 사항 인정되면 이거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걸 두 가지가 뭔지를 말로 설명드려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이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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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리나는 사람한테 좀 계속 달라고 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건 당연하지. 그 보고서를 누가 써줬는데, 손해사정이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이 손해사정 보고서 거기서 가지고, 정말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정말 담당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손해사정한테, 저기 알았다고 얘기했다는, 보고서 달라고, 보고서 달라고 아니, 작성도 안 됐는데 무슨 그 통지 내주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어. 그 저기 본문까지도 얘기해서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그 두 가지가 뭔지고 그 손해사장님한테 만약에 손해사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거 가능하면 다른 데는 가능하면.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만나서 얘기하는 게, 거기, 담당자, 손해 사정이면, 왜냐면, 만나서 보고서 어떤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절차를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이런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썼으니까 뭐 제대로 그냥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냥 달라고만 해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고서하고 이 다섯 가지가 뭔지를 그냥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미소로 받아야 돼. 응, 응, 응. 그래. 한동안에 그러면 삼성화재 전에 해제된 자료가 있어. 그것도 한번 삼성화재 쪽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 응, 어, 어, 응, 응, 아, 진짜 하여튼 들어가기 전에 그것 좀 받아줘. 응. 언어를 배울 때 흔히 읽기, 문법, 어휘를 먼저 공부하려는 경향이. 여보세요? 어. 이게 더구나 교육으로 왜 선호가 되는 거야? 이거 기회가 아니지 않아? 아니,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왜 선호가 어. 아니, 근데 그렇게 본사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성이 잘된 것 같아. 통일 사장이 보험 담당자는 아니고, 그, 나한테는 안 해도 그게만 한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형이 지금 전화통화할 때 돈 받거나 이런 거는 보험사 담당자가 돈이 주는 거지, 손해라든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장이 뭐 돈이 어떻게 좀 얘기해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지. 손해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손해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돈 적게 주면 자기들한테 이기는 거야. 왜냐면 선거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6개월 관련주면은 이게 가정 보험이 6개월로 돼 있잖아. 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손해사장이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 돈을 주는 보험사하고 형은 얘기해야지. 손해사장이랑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딱,
그러니까 가기 시키고 또 뭐가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저기 엊그제 때까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써도 말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듣기도 발음도 말하기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글은 잘 이해하는데 말을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교환에서 말하기 중심으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짧고 쉬운 표현부터 연습하기. 처음에는 나의 평범한 말투와 표현을 그대로 전달해 보세요. 예, 오늘 뭐 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어제는 힘들었어? 글보다는 말로 시작하기. 언어 교환할 때는 글 없이 오직 말로만 소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라하게 하기. 다시 말해봐.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해. 라고 유도하면 말의 감각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필요시에는 AI나 음성 녹음으로 복습,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나중에 자막 또는 AI로 요약해 보면 말과 글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의 본질, 말 그 자체를 주고받는 것. 언어 교환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상적인 말을 들려주고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 태도,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말한다는 자세, 정답보다는 이해와 반복, 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짧은 영상 콘텐츠 활용법. 짧은 영상은 반복 학습에 아주 좋습니다. 익숙한 일상 표현을 자주 듣고 따라 말해보면 말하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건 뭐야? 맛있어 보여. 다음에 또 봐요. 결론.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글을 잘 쓰기 전에 말부터 편하게 하자. 그게 언어를 배우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이상.